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wner. 사회적으로 생존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살아서 존재하기 위한 법칙.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법칙. 물론 그 생존의 법칙이라는 그 말 속에는 또 우리가 그 자연 사회 활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 자연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사회 활동 속에서 생존이라는 이 절대절명인 이 명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법칙, 다시 생존의 법칙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고 아주 막중한 책임으로 다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쉬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활동적인 요소들은 바로 생존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그 묵시적인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생존이죠. 예, 생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지만은 잘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많은 수단과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삶의 도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적성이랄까? 예, 적성. 적성도 생존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욕구도 있어야 되죠. 예. 또는 어떤 기술, 재능,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삶의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도구가 됩니다.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도구를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이 자연으로부터, 이 우주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소산이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탁월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수단이 또는 어떠한 삶의 수단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 말은, 남보다 탁월하고 이러한 재능이나 기술들이 뛰어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남보다 우위에 또는 더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정말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대자연의 법칙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물론 잔인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이 우주라는 공간은 힘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항상 우위에 있고 힘 없는 자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고
또 더 나아가 이 대자연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생존의 법칙은 결과적으로 약육강식의 법칙 또는 적자생존의 법칙, 자연도태의 법칙이라고 하는 대자연적인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적으로 어떠한 명조가 어떠한 생활, 능력, 수단을 갖고 왔으며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은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바로 생존을 얼마큼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주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주 구조대 보는 것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주의 그 구조에 따라서 구성되는 그 요소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생활 또는 삶의 도구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간이죠. 예, 일간. 일간은 삶의 주체라고 그랬죠. 주체. 주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일을 잘 하느냐 하는 그 추진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추진 능력이 되죠. 일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굴. 굽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또 책임적인 요소를 강하게 띱니다. 자, 일간의 기세가 그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매사 일을 할 적에 굽히지 않고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과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어떤 에 대한 책임감, 또 진취적으로 또 일을 잘 수행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일간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 예, 비겁이 있죠. 비겁은 일간과 같은 오행을 가진 글자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처세 능력을 얘기합니다. 처세. 자, 능력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힘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내면에 심리적으로는 어떤 것이, 바로 이것이 처세 욕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있다면은 처세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은 내가 처세를 잘해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그 안에 심리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남들과의 교류죠. 예, 교류, 또 사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성, 그렇죠?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이제 관계성,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도구 또는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상이라는 겁니다. 식상. 자, 사주에 식상의 글자가 있다면 이건 실천 능력을 얘기합니다. 실천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능력이면 그 내면은 실천 욕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뭔가를 내가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노력의 기반이 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성을 얘기하고 창의성, 새롭게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발전성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잘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 식상이 발달했으면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술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생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교육적인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재능. 남들이 잘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재능적인 요소를 갖게 됩니다. 식상이 갖고 있는 이런 자발적인 행위 때문에 매우 노력으로 바뀌고 집념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한우물을 파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이 사실 있다는 것은 재물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이 재성은 소유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소위 욕구가 바탕이 됩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갖고 싶다,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욕구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취득작용입니다. 취득하고, 그 다음에 획득하고, 그렇죠? 획득하고, 내 것을 만들게 지배하고, 지배 소유. 예. 이러한 욕구와 더불어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재해에 의한 활동은 바로 거래를 통한 거래작용입니다. 거래작용. 주고받음이죠. 거래를 통해서 내 원하는 바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 이제 사업성으로 나타납니다. 사업성. 거래는 대부분 사업성입니다. 물론 뭘 제조해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바로 식상이라는 이러한 기운과 맞물려 있을 때 바로 제조, 생산 또는 사업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성만 봤을 적에는 이와 같이 거래를 통한 취득, 획득, 지배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입니다.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글자. 이거는 조직 생활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능력이 있다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이것이 욕구로 작용합니다. 조직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기관, 조직이죠. 이것에 대한 소속감을 얘기합니다.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관성은 또는 이 조직이 나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죠. 인성은 지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적 능력이죠. 물론 지적 능력이면서 직접 욕구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인성이 있다 하면은 지식을, 내가 알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싶다 하는 바로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구열이라든가 학구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알에 대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상상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직관력 또는 추리력 이와 같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성은 바로 학문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학문성.
자, 이것이 기술성이라면 이건 학문성이 되겠죠. 이건 조직성이 되고 이건 사업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겁은 바로 처세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이 또는 이러한 사회 활동력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을 만들어내는 삶이고 그 다음에 도구고 또 생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범주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어느 누구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존재한테 주어진 하늘의 기운은, 우주의 기운은 그대로 그 특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성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의 명령, 그래도 그 맞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어떠한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대로, 그렇죠? 어떤 적성대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존의 그 법칙을 인식을 했다면은 이제 실제 사주를 놓고 이 명조는 이러한 법칙에서 어느 한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그 식재가 아닌 비겁의 자리에 이 사주 명주에 있는 글자를 대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자, 누구나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러한 육친적인 또는 십신적인 글자가 있습니다. 이 명조는 곤명, 여자 명조면서 정화가 일간입니다. 자, 이 정화가. 자,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떠한 십신의 작용이 됐든지 간에 기세를 논해야 줘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운의 강도가, 기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능력이 뛰어난 것이고 활동력이 아주 증폭이 되고 원활한 것입니다. 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에 정화의 기세를 만들어주는 지지의 글자를 봤을 때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생 이상의 큰 기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태어난 기세 자체가 좀 작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고 어떤 강도 있는 그런 생활을 잘 못합니다. 좀 주어진 환경에 이것들 다 환경이 되겠죠. 이게 따라서 하는데 일간의 기세가 추진력을, 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겁이, 이제 보면 비겁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식상. 화생토니까는 토가, 기토가 식상이 됩니다. 식상의 기세를 보면은 기토가 사오미에서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 또한 강하지 않습니다. 정화와 기토는 십윤성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기토 자체도 유에, 생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 추진 능력도 약하고 실천 능력도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한 기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을 볼까요? 재성은 화가 극하는, 오행을 극하는 글자니까 신입니다. 자, 신이 바로 유라는 글자를 타게 됩니다. 이건 걸록이 됩니다. 걸록. 그러니까 신이 유에 임하면은 유를 걸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걸록은 기세가 강한 겁니다. 이 신금이 여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유, 능력, 욕구가 큰 성향을 갖습니다. 일단 욕구가 크다라는 관점을
한번 보고요. 근데 관성을 볼까요? 예, 관성. 관성은 바로 화입니다. 수국화 해가지고 임수가 됩니다. 임수가 바로 관성이 되는데 임수가 해에 임하게 됩니다. 해, 이게 걸록입니다. 걸록. 걸록도 기세가 강한 거죠.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직생활, 단체를 구성하는 이 생활을 또는 단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 인성은 없습니다. 인성은 목이 되겠죠. 예. 자, 인성에 목이 없는 대신에 지금 여기에 지지를 보면은 해, 묘 또는 인해, 한목. 그래서 목기가 크게 지지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기운이 어떤 오행의 기운이 합이나 그런 기운으로 이게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큰 기운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천간에 갑을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갑을목이 만약 있다면은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인성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해나 묘나 인이라고 하는 목기죠. 목기를 생성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에서 갑이나 을이 온다면은 엄청난 인성, 지적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크게 갑을이 오지 않죠. 뭐 늦게 오겠죠. 이때 오겠죠. 56대운에 옵니다. 이때는 이제 학문적인 또는 어떤 두뇌적인 작용이 이제 뛰어난 그러한 대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천간에 이것이 원국에서는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천구에서 놓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명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뭐 20대부터 한다고 봤을 때 이때는 26대운에 무토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무토가 같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 기토는 식신이고 이건 무토인데 상관이 되는데 식신과 상관 작용이 겹쳐가지고 실천 능력을 굉장히 뛰어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있고 재도 있고 관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대운의 이 명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 재성의 활동과 이것이 다 뛰어난데 사회 활동으로 간다면은 반드시 관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간의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가려면 일간의 기세가 강해야 됩니다. 추진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사업을 하는 기본 그 기운입니다. 기본 기운이 강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관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반드시. 그 다음에 36대운 가면은 천간의 정화, 이게 나타나겠죠.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가. 그래서 처세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토가 바로 정화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관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세가 강해집니다. 기세가 관대지 정도 되면은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중 이상의 그 접근되는 그런 기운 특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는 이 재성이나 관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된다면은 이때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기 여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반드시 사업성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직장을 떠나서 사업성으로 가는데 이 관을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관은 내가 소속된 관이 아니라 내가
조직을 만들어내는 작용으로 갑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체를 갖춥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윤에서는 반드시 사업성으로 가게 될 것이고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20년간 오는데 46대원 또 들어와서 보면은 같은 병화가 오니까 이제 이거 대신에 이제 병화로 바뀝니다. 예. 처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화가 일간이 오라는 글자를 띠게 됩니다. 정화가 오에 되면 걸록에 이르는 거죠. 정화가 오에 이르면은 바로 걸록이 됩니다. 자, 관대지에서 걸록이라는 자리로 자기 역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최상의 역량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최상의 역량을 갖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업적인 운영을 한다면은 그만큼 추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6대원 오면은 이제 을목이라는 것이 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사라지고 이때 비로소 을목이 인성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바치고 있는, 지지에서 바치고 있는 해, 묘, 인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가 인의 뿌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성의 강력한 특성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직접 능력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커다란 기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뛰어난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뭐 그대로 쭉 한 20년간 진행하겠죠. 60년, 70까지요. 말년까지 이 명조는 사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명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명조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삶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쓰는 역량이 또는 사회적으로 펼쳐진 나의 그 범주가 크고 또는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해도 일간이 약하다면 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상으로부터 오는 기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의 생존의 수단으로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욕구는 강하지만 그 욕구를 실현해내는 능력이 낮다면 힘은 들고 삶은 핍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더 좋아지고 나아지느냐? 그러한 일단 방편적인 요소는 조금씩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슬픔이고 또 우리의 가슴 아픈 또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나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깨닫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마 더 현명한 삶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생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